안녕하세요, 수상한 아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Z에 이어 드래곤볼 슈퍼의 전투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드래곤볼 슈퍼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만화책보다 선행됐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원기옥의 마인부호가 소멸된 이후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파괴신 비루스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면서 드래곤볼 슈퍼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강적 초사이어인 갓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된 비루스는 초사이어인 갓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사이어인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사이어인들은 오래전 프리저에 의해 멸망해 전우주에 몇 명 남아있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카카로트라는 사이어인,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프리저를 해치웠다는 이야기에 비루스는 그 녀석이 수상하다며 보좌관 우이스와 함께 손오공을 찾아가면서 북쪽 개왕 옆에서 수련 중에 있던 오공은 파괴신 비루스와 함께 천사 우이스를 대면하게 됩니다. 비루스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파괴신이라는 말에 사이어인 정신병이 발동한 오공은 비루스에게 한판 붙어보자며 다짜고짜 초사이어인 3를 변신해 들이대지만 초사이어인 갓이 뭔지도 모르는 오공에 아무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비루스는 한순간에 오공을 제압해버리고 다른 사이어인 베지터와 트링크스, 오반과 오천이 살고 있는 지구를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우주 최고의 미식가였던 비루스는 부르마의 생일 파티에서 마인부호와 푸딩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면서 부르마에게 뺨을 맞게 되고 비루스 역시 부르마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 이를 목격한 베지터는 격분해 한계를 초월한 전투력으로 비루스에게 달겨들었습니다만 파괴신의 상대는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이어인의 왕자였던 베지터 역시 초사이어인 갓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비루스는 모두와 함께 지구를 파괴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그 순간 오공이 나타나 드래곤볼의 신용을 불러내 초사이어인 갓이 6명의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이어인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사이어인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 오공, 베지터, 오반, 트랭크스, 오천 그리고 비델의 뱃속에 있는 오반의 아이까지 합세해 오공은 초사이어인 갓이 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의 힘을 사용하게 된 오공은 한 차원 높은 경지의 존재가 되면서 하계의 인간들은 더 이상 오공의 길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공이 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드래곤볼 전투력 개념은 이 작품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투력을 진행해보자면 그렇게 초사이어인 갓이 된 손오공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진심을 다하지 않은 파괴신 비루스에게 미치지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자신에게 대항하는 투지를 보인 오공이 파괴신 비루스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파괴하기로 했던 비루스는 오공의 열의에 마음을 바꿔 물러나게 되면서 지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저 군단의 잔당을 이끌고 있던 소르베라는 인물이 피라우 일당이 힘겹게 모아놓은 드래곤볼을 강탈해 프리저를 되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전과 같은 우주 부동산 사업의 부흥이었지만 프리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을 욕보인 사이어인에 대한 복수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 부활한 프리저는 사이어인들을 해치우기 위한 특훈에 돌입하고 오공은 베지터와 함께 비루스의 별에서 비루스의 보좌관이자 천사인 우이스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드래곤볼 슈퍼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련을 마친 프리저가 부하들을 이끌고 또다시 지구를 침공하기 시작했는데 오공과 베지터는 지금 비루스의 별에서 수련 중인 상황. 이렇게 오공과 베지터가 지구를 비운 사이 오반, 피콜로, 천진반, 크리링, 무천도사 그리고 프리저의 침공을 알려주기 위해 지구로 왔던 은하페트롤 자코까지 프리저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무천도사의 말도 안 되는 전투력 상승이 아닐까 합니다. 부호와의 싸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단기간에 이만큼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텐데 프리저군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선보인 무천도사의 모습은 부르마가 닥터 게로의 기술로 무천도사를 인조인간으로 개조해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암튼 이번 싸움에서 프리저의 투쿤을 도와주며 인격이 파탄나버린 타고마는 동료인 C3를 관통하는 공격으로 오반을 죽일 뻔하기도 하고 오천크스가 난입했다 변신이 풀린다거나 개구리가 된 기뉴가 타고마의 육체를 빼앗기도 하는 등 놀라운 일이 연속이었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지금은 학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약해졌다 해도 한때는 드래곤볼 세계관 최강이었던 오반을 변신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노는 프리저의 전투력이었습니다. 이대로 프리저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오반을 지키기 위해 피코로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반은 무리하게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지구의 위기를 알게 된 오공은 오반의 길을 느끼고 베지터와 함께 지구로 순간이동. 베지터는 타고마의 육체를 빼앗은 기뉴를 날려버리고 오공은 단숨에 최종 변신한 프리저와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프리저는 수련으로 상당히 강해진 상태였지만 초사이어인 갓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50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풀파워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50은 초사이어인 갓의 초사이어인 상태인 블루를 선보이고 프리저는 이에 대항해 골든 프리저로 변하면서 드래곤볼의 본격적인 색깔 놀이가 시작되는데 골든 프리저의 힘은 생각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블루 상태였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50은 프리저에게 밀리기 시작했지만 골든 프리저 모드가 익숙하지 않았던 프리저는 급격하게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승기를 잡은 50은 나메크성에서와 똑같이 변신을 풀고 프리저를 봐주려 하는데 프리저의 부하 소르베가 뒤에서 50을 광선 쪽으로 저격하면서 50은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50과의 싸움에서 체력이 모두 소진된 프리저는 초사이어인 블루로 변한 베지터에게 탈탈 털리게 되고 골든 프리저 모두 변신마저 풀려버리면서 승산이 없어진 프리저는 기습적으로 지구를 파괴해 승부에서는 졌어도 사이어인 만큼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이스의 시간 되돌리기로 프리저가 지구를 폭파하기 직전의 시간으로 되돌아온 50의 손에 프리저는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에서 무력함을 실감한 오반이 다시 한번 피콜로에게 수련을 받기로 하면서 드래곤볼 슈퍼의 부활의 프리저 편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루스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이자 제6우주의 파괴신 샴파와의 미식 대결에서 지구의 컵라면으로 승리하게 되고 샴파는 자신의 우주의 지구에는 인류가 멸망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신이 모아둔 슈퍼 드래곤볼 6개와 제7우주의 지구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격투 시합을 제안하면서 드래곤볼 슈퍼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5일 후 제6우주와 제7우주의 중립공간에 위치한 이름 없는 행성에서 각 우주를 대표하는 5명의 전사들이 모이게 되는데 비루스의 7우주를 대표하는 전사들은 중요한 학회가 있어 불참한 손오반을 제외하고 50, 베지타, 피콜로, 부, 그리고 비루스가 추천한 최강의 전사 위대한 적국지 모나카가 선발되고 샴파의 6우주는 보타모, 마게타, 캬베, 프로스트, 히트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슈퍼 드래곤볼은 6우주와 7우주의 격투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성도 없이 날뛰는 놈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베지터의 제안에 따라 간단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부우는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첫 번째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타모를 상대하게 된 50은 보타모를 무대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승리하고 다음 상대로 프리저와 똑 닮은 프로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프리저와 닮은 외모로 착한 척 위선 떨고 있던 프로스트, 에일리언 폼으로 변신했다가 최종 형태로 변해 50을 상대했지만 이번 대회를 위해 베지터와 함께 정신과 시간의 방에 3일이나 들어갔다 나온 50이 상대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력을 다한 프로스트였지만 초사이어인 상태의 50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프로스트의 가벼운 공격에 50은 정신을 잃고 탈락, 50 다음으로 나선 피코로까지 승기를 잡는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역전 패배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타고 있는 사이 시합을 지켜보고 있던 은하페트롤 자코가 프로스트가 독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50과 피코로의 패배는 없던 일로 취소되고 프로스트는 반칙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저와 닮은 외모로 위선을 떨었던 프로스트를 참아줄 수 없었던 베지터가 프로스트와 싸우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피코로는 기권, 초사이언으로 변한 베지터는 원하는 대로 프로스트를 밟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프로스트에 승리한 베지터는 웬만해서는 딜이 박히지 않는 강력한 육체의 메탈맨 마게타를 만나 당황하지만 강인한 육체와는 달리 약간의 거친 말에도 멘탈이 무너지는 마게타의 순두부 멘탈을 공략해 승리하게 되고 다음 경기에서 제6우주의 사이어인 캬베를 만나게 된 베지터는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수 없는 캬베에게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요령을 전수해주고 초사이어인 블루까지 선보이며 사이어인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캬베에게까지 승리한 베지터는 제6우주의 최고의 암살자이자 마지막 주자인 히트를 상대하게 되는데 속전속결 시합 시작과 동시에 바로 블루로 변신해 히트에게 덤벼들었던 베지터였지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시간을 0.1초 정도 멈출 수 있는 히트의 사기적인 능력에 일방적으로 처맞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히트를 상대하게 된 50은 시합 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는 히트에 당황하지만 초사이어인 블루와 초사이어인 블루 개왕권 10배까지 선보이며 치열한 사투 끝에 승기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죽이면 안 된다는 룰 때문에 히트가 암살자로서의 본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다음에 제대로 붙어보자며 50은 스스로 장외로 나가 패배하게 되고 모나카를 상대하게 된 히트 역시 모나카가 허수아비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스스로 패배를 선택하면서 6우주와 7우주의 대결은 비루스의 7우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12개의 우주, 모든 우주의 정점에 있는 전황 역시 이 대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황은 원래 마음대로 깝치고 다니는 두 파괴신에게 주의를 주러 온 것이었는데 두 우주의 격투 시합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잠자코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죠. 이렇게 격투 대회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전황은 조만간 모든 우주가 참가하는 대회를 열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싸움에 미친 오공은 전황의 이런 이야기에 겁대가리를 상실, 전황에게 반드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격투 대회가 열린 이름 없는 행성 자체가 슈퍼 드래곤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룡을 불러낸 비루스는 유구주에 존재하는 지구에 인류 문명을 부활시키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나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셀과의 치열한 사투 이후 미래로 돌아간 트랭크스. 앞으로 행복한 시간만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랭크스의 세계선에도 바비디와 데브라가 마인부우를 부활시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선에 남은 유일한 제트 전사는 트랭크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트랭크스가 개왕신에 협력해 데브라와 바비디를 쓰러뜨리면서 어떻게든 부우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개왕신이 죽게 되면서 목숨이 연동되어 있는 파괴신 비루스의 존재 역시 이 세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계선을 지켜내며 또다시 평화를 지켜낸 트랭크스였지만, 또다시 새로운 적이 나타나면서 트랭크스의 불행은 다시 한번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손오공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오공 블랙이 나타나 평화가 찾아온 트랭크스의 세계를 다시 한번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싸우면 싸울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오공 블랙을 당해내지 못하게 된 트랭크스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오공과 베지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공 블랙 역시 트랭크스가 통과한 차원의 틈을 통해 트랭크스를 따라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오공은 정신병이 발동해 블랙에게 시비를 털며 맞다이로 쪼개기 시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공 블랙은 다시 시공간의 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미래로 돌아가게 되고, 비루스와 우이스가 블랙과 비슷한 길을 가진 개왕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오공은 그들과 함께 제10우주로 가서 블랙과 비슷한 길을 가진 개왕신과 대련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10우주의 견습 개왕신 자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전황과 친구 먹은 오공은 전황에게 언제 어디서든 전황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기를 받아 트랭크스, 베지터와 함께 오공 블랙을 해치우기 위해 미래로 향했는데, 사이어인의 육체를 가진 신이 초사이어인 갓을 초월한 초사이어인, 그러니까 초사이어인 로제의 힘을 손에 넣은 오공 블랙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공 블랙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 세계선의 견습 개왕신 자마스까지 오공 블랙에게 합세를 하는데, 알고 보니 오공 블랙은 제10우주의 견습 개왕신 자마스가 슈퍼 드래곤볼을 이용해 오공과 육체를 바꾼 인물인 것으로, 인간을 혐오하는 자마스가 자신의 스승 고아스를 죽이고 개왕신의 시간 반지를 이용해 파괴신이 없는 트랭크스의 세계로 이동해 이곳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 자마스와 함께 인간 제로 계획을 실현하려 한 것이었죠. 거기다 이곳의 자마스는 슈퍼 드래곤볼을 이용해 불사의 육체를 손에 넣은 상태였으며 체력과 상처를 회복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아무리 날고기는 오공과 베지터였어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태. 이렇게 오공과 베지터는 불사신의 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마스와 전투를 경험할수록 강해지는 오공 블랙을 해치우기 위해 미래와 현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미래 세계에 살아있는 야지로베를 만나기도 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비루스와 우이스는 제10우주에서 자마스가 자신의 스승인 고아스를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현 시대의 자마스를 파괴하지만 미래 시대의 자마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상황. 그렇게 블랙과 자마스의 싸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빈사의 위기를 두 번이나 경험한 오공과 베지터, 그리고 트랭크스. 세계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트랭크스를 초사이어인을 초월하는 초사이어인 분노로 각성시켰지만, 분노의 힘으로도 블랙과 자마스 두 사람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마봉파를 준비한 오공이었지만, 봉인을 위해 준비한 항아리가 깨져버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한 베지터의 새로운 전투력에 압도당하기 시작한 블랙과 불사신의 육체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오공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자마스. 이렇게 오공과 베지터가 승기를 잡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힘에 눈을 뜬 블랙에 다시 한번 고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랭크스가 시전한 마봉파로 봉인의 위기를 경험한 자마스는 위기를 느끼고 블랙과 포타라로 퓨전, 합체 자마스가 되어 더욱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진 불사신 합체 자마스는 갑자기 스산호를 사용, 베지터와 오공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오공과 베지터는 합체 자마스의 스산호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사람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 베지터와 트랭크스 부자의 갤릭포 협공과 오공의 풀파워 에너지파에 합체 자마스의 반쪽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오공의 초사이언 블루 개왕권의 분노가 폭발한 합체 자마스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로 체력을 회복했음에도 합체 자마스를 해치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오공은 베지터
베지터에게 포타라 퓨전을 제안하면서 두 사람은 퓨전, 다시 한번 베지트가 됩니다. 그렇게 베지트는 블루로 변신해 압도적인 파워로 자마스를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자마스를 해치우려는 결정적인 순간 베지트의 퓨전이 풀려버리면서 오공과 베지터는 또다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든 생존자들의 믿음과 염원 그리고 의지의 힘, 원기를 받아들인 트링크스가 합체 자마스를 1도 양단하면서 자마스의 육체를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랭크스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자마스는 육체만 없어졌을 뿐 그의 의지와 영혼은 여전히 이 세계에 남아있는 상황. 무형의 존재가 된 자마스를 상대할 방법이 없어진 오공은 전왕이 준 호출기를 이용해 전왕을 호출하는데 오공 앞에 나타난 전왕은 오공의 세계선의 전왕이 아닌 트랭크스 세계선의 전왕으로 오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특유의 넉살로 전왕에게 자마스의 만행을 꼰지르고 이야기를 들은 전왕은 자마스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를 무로 되돌려버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과거로 돌아온 오공들이었지만 오공은 다시 미래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전왕을 수거해 자신의 세계선의 전장에게 데려가 친구로 만들어주고 우이스가 자마스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미래선을 준비해주면서 트랭크스와 마이가 그 세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끝으로 드래곤볼 슈퍼 미래 트랭크스 편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미래 트랭크스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미래의 전왕을 친구로 맞이한 전장은 행성을 이용한 알까기 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알까기가 지루해진 이 둘 앞에 손오공이 나타나 전장이 이전에 약속했던 전우주가 참가하는 격투대회를 재촉하면서 초우주 규모의 무술대회, 최우수 선수에게는 슈퍼 드래곤볼이 수여되는 힘의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만 문제는 이 대회에서 패배한 우주는 모두 소멸당하게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손오공인 것 같지만 사실 전왕은 이전부터 12개의 우주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간들의 수준을 평가해 평가순위 하위권의 우주들은 모두 소멸시키기로 진작부터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공에 제한이 없었다면 생존의 기회는커녕 찍소리도 못 내보고 소멸당할 처지였다라는 것. 엄밀히 말하면 오공 때문에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여러 우주들 중에 인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1, 5, 8, 12 우주를 제외하고 인간의 수준이 떨어지는 2, 3, 4, 6, 7, 9, 10, 11우주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힘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격투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전왕과 힘의 대회에 대한 공지를 위해 12우주의 개왕신과 파괴신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수준평가 최하위 7우주와 9우주 간의 전람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7우주에서는 오공과 오반 그리고 9우주에서는 트리오드 네인저스의 바질, 라벤더, 베르가모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전왕이 재밌어하면 그게 바로 룰이 되는 전람대회가 시작되는데 첫 시합에서 총알슛의 바질이란 이명을 가진 바질을 상대하게 된 마인부우는 애초에 싸움이라기보다는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대회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장난 같은 싸움을 했지만 바질이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면서 부우를 따라 구경꾼으로 따라왔던 사탄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부우는 본 실력을 발휘 도핑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깝치기 시작한 바질을 조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의 라벤더라는 이명을 가진 라벤더를 상대하게 된 오반은 초사이언으로의 변신조차 힘들었던 부활의 프리저 때와 비하면 상태가 꽤나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라벤더의 독에 눈을 당하게 되면서 고전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초사이언으로 변신, 자신의 길을 액티브 레이더로 이용한 치열한 사투 속에서 라벤더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오반이었지만 온몸에 퍼진 독으로 인해 오반도 쓰러지게 되면서 이번 승부는 무승부로 마무리되고 이어서 짓밟는 베르가모라는 이명의 베르가모와 오공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패배한 우주가 소멸당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힘의 대회가 오공 때문에 개최된 것이라 오해한 건지 알면서도 선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오공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규정한 베르가모는 자신이 이기면 패배한 우주는 소멸한다는 이 잔혹한 규칙을 파기해 줄 것을 전왕들에게 간청, 그러겠다는 전왕들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드래곤볼 세계관의 진정한 빌런인 오공은 그딴 거 알바노가 아니라 전지전능 전왕을 속일 수 없는 만큼 오공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는데 받은 데미지를 흡수해 거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베르가모를 초사이어인 블루 개환권까지 사용하며 말 그대로 힘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전람대화가 끝이 나는 듯 했지만 오공이 전우주를 상대로 센 놈들을 모아서 덤벼봐라, 한 놈도 남김없이 박살내주겠다는 도발을 시전하면서 11우주의 파괴신 후보로 이번 대회에 구경와 있었던 어디선가 본 듯한 외모의 토포가 베르가모에게 아주 제대로 선동당해 경기장에 난입, 악즉 참을 외치며 시비를 털기 시작하고 전원이 두 사람의 대결을 허락하면서 오공은 11우주의 토포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초사이어인 상태로 토포를 상대하기 시작한 오공이었지만 토포의 강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블루로 변신하고 나서야 토포를 근소하게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양쪽 모두 진정한 힘을 사용하면서 승부를 보려는 찰나 대신관이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며 시합을 중지시키면서 전람 시합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약 40시간 후 개최되는 힘의 대회에 참가하게 된 우주들은 자신들의 우주를 대표하는 10명의 전사들을 선발해야 했는데, 힘의 대회의 룰은 간단히 말해 각 우주에서 선발된 80명의 전사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서로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시간이 끝났을 때 무대 위에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많은 우주가 승리하는 배틀로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룰을 살펴보자면 무기와 회복 아이템은 사용 금지이지만 전황의 허가가 있을 경우는 예외이며, 무대 위에서 직접 공격으로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고 무조건 상대방을 장외로 내보내야 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공술은 금지되었지만 날개 달린 종족이 자신의 날개로 비행하는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황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도 있는 게 이 힘의 대회의 룰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힘의 대회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힘의 대회는 배틀로얄 방식인 만큼 전투력 수치의 절대값이 약한 사람이라도 기술의 특징과 완성도, 그리고 경험치나 상대와의 상성 또는 전략, 팀워크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전투력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사람일지라도 무대 밖으로 밀어내 승리하는 게 가능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 수치 외에도 슈퍼에서 새롭게 등장한 무아의 영역과 같은 개념이 승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도가가 자신의 무도의 정진에 그 극기를 깨달았을 때 오를 수 있는 경지, 무아의 영역이라는 개념은 전투력이 약한 사람이 자신만이 갈고 닦아온 무도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정신과 같은 것들의 극기로 힘의 대회 안에서 나름 전투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한 게 전투력 아닌가? 암튼 저는 무아의 영역 이외에도 육체적 특징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전투력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것 역시 전투력 차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도가가 자신의 무도의 극기에 도달한 상태, 무아의 영역 말고도 무아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근접한 상태를 무아의 경계, 육체적 특징이 전투력 차이를 극복할 정도의 수준일 경우 육체의 극기,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술의 극이라고 이름 붙여서 힘의 대회의 전투력 정리에 적용해 나름의 설득력을 부여해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무아의 영역 말고 무아의 경계나 육체의 극이, 기술의 극이 같은 것들은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냥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힘의 대회 룰 안에서는 전투력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찐 리얼 생존 서바이벌 힘의 대회. 50이 속한 7우주는 미스터 무, 손오공, 베지터, 손오반, 피콜로, 인조인간 18호를 비롯해 알 수 없는 전투력 성취를 이룬 크리닌과 무천도사, 그리고 천진반, 거기에 블루오공과 다이다이를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상승한 인조인간 17호가 이번 대회에 참전하기로 하지만, 대회를 코앞에 두고 마인부우가 긴장에 빠지면서 지옥에 있는 프리저가 자신의 부하를 조건으로 부우를 대신해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힘의 대회에 참가한 다른 우주의 전사들을 살펴보자면, 개왕신 페루와 파괴신 헬레스의 제2우주는 마법소녀물 컨셉의 특공 불덩어리의 멤버 리브리안, 카쿤사, 로지, 그리고 날개를 가진 비칼, 뛰어난 저격수 하미라, 자신에게 가해진 에너지 공격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능력과 곰 같은 물체들로 상대의 체온을 추적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프란, 야드레트 성인 지미즈, 코수염에 하이바를 쓰고 있는 자부토, 이마에 녹색 보석 같은 게 박혀있는 라반나, 갑옷 같은 걸 입고 천을 두르고 있는 자로인이 힘에 대해 참전하고, 개왕신 에아, 파괴신 모스코의 제3우주는 니그리시, 나리라마, 더프리초, 마지카요, 카토페스라, 비아라, 파파로니, 코이츠카이, 판치아, 보라레타가 바로 그들이었으며, 파파로니, 코이츠카이, 보라레타, 판치아 4명은 합체해 나니라자로 변신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파괴신 키테라와 개왕신 쿠르의 제4우주를 대표하는 전사들은 링크, 쇼우사, 마조라, 카웨이, 다코리, 가노스, 몬나, 가미사라스, 산차, 다몬으로 닌자 같은 기묘한 기술을 사용하는 자들로 구성된 우주였으며, 개왕신 후와 파괴신 샴파의 제6우주는 힘의 대회의 원인이 되었던 7우주와의 격투 대회에 참가했었던 보타모, 마게타, 프로스트, 히트, 캬베가 그대로 다시 참전하고, 닥터로타, 카리프라, 케일, 사오넬, 피리나가 새로운 멤버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왕신 로우와 파괴신 시드라의 구우주 역시 전람대회에 참가했던 베르가모, 라벤더, 바질과 새롭게 선발된 차필, 컴프리, 홉, 히솝, 오레가노, 소렐, 로젤이 이번 대회에 참전을 결정했으며, 파괴신 라무시, 그리고 미래 트랭크스 세계선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자마스의 스승인 개왕신 고아스의 10우주는 리리베우, 지움, 무리삼, 나파파, 메치오프, 무리침, 지라센, 지르코르, 루발트, 오브니를 선발해 이번 대회에 참전하고, 개왕신 카이, 파괴신 베르무드의 11우주는 50의 7우주와 함께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는데, 파괴신 후보 토포와 최강자 지렌을 필두로 부옹, 타파, 카세랄, 조이레, 캣
배틀, 코코트, 쿤시, 그리고 디스포까지 제11위주의 치안과 평화 유지를 맡고 있는 프라이드 트루퍼즈 멤버들을 선수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각 우주를 대표하는 총 80명의 전사들이 자신이 속한 우주의 생존을 걸고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팀을 밀어내는 배틀로얄 힘의 대회에 참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힘의 대회. 오바는 모두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방어하자는 전략을 제안하지만 대회가 시작하자마자 토포를 보고 정신병이 발동한 손오공을 시작으로 17호, 18호, 베지터, 프리저도 차례로 뛰어나가면서 남은 5명으로만 방어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는데, 시부주의 나비인간 리리 배우는 구우주 바질의 샤이닝 블러스터 연발 공격에 당황해 하늘을 나는 걸 잊어버려 장외로 탈락하게 되고, 4우주의 링크는 지렌을 보고 멍잡고 있던 오공에게 물귀신 작전을 쓰다가 초사이언 블루의 오공을 당해내지 못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사이언으로 변신한 오공과 베지터는 구우주의 폭, 차필, 컴프리, 희속과 오레가노를 차례대로 탈락시켰으며, 토끼처럼 생긴 구우주의 소렐도 어느샌가 18호에 의해 탈락, 프리저에게 당하던 로젤마저 공포심에 장애로 뛰쳐나가면서 구우주는 트리오드 데인저스만 남게 되는데, 이들마저 오공과 베지터에 의해 탈락하게 되면서 구우주는 힘의 대회 최초로 소멸당하는 멍해를 안게 됩니다. 그 후 베지터는 보타모와 마게타의 합체 공격에 고전하게 되고, 소노반 팀은 크리린과 무천사의 협공으로 시부주의 지움을 탈락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8호는 크리린과의 협공으로 4우주의 쇼우사를 탈락시키고, 쇼우사와 같은 우주의 마조라가 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5군부트 끝에 마조라를 탈락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프로스트의 뒤치기에 크리링은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3우주 나리라마는 히트에 의해 탈락하고, 캬베는 베지터와의 승부를 겨루기 위해 가던 도중 본인을 기습하는 3우주의 니그리시와 시부주의 무리삼을 탈락시켰으며, 6우주의 다른 사이어인 케일은 시부주의 나파파와 매치오프의 협공에 위기에 몰리게 되지만 카리프라가 난입해 나파파와 매치오프를 탈락시켜버리고, 50에게 초사이언2로 변신하는 요령을 배운 카리프라는 초사이언2로 각성해 50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리프라와 50의 싸움에 끼어들었다 방해꾼 취급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케일은 초사이언으로 각성하며 폭주를 진압하려 한 11우주의 부온을 탈락시키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지렌의 한방에 폭주 중인 케일은 정신을 잃게 되고, 50이 지렌의 도전을 보려 하는 순간 토포가 체력을 온전해야 한다며 지렌과 함께 후퇴하면서 프라이드 트루퍼즈 멤버 5명에게 50과 케일 그리고 카리프라는 다구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7호와 18호가 난입하고 케일이 변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프라이드 트루퍼즈 멤버 5명은 전원 탈락하게 되고, 천지만은 무천도사의 만국 경천장에 의해 움직임이 묶인 3우주의 더 프리저를 신기공포로 탈락시키고, 프리저는 시부주의 무리침을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이후 베지터와 싸우던 2우주의 리브리아는 피콜로와 대치 중에 있던 시부주의 지라센을 탈락시키고, 17호는 카쿤사와 그녀를 엄호하던 비카를 탈락시키게 됩니다. 손오공과 17호는 제2우주의 로즈와 리브리안을 탈락시키려 하지만 야드레트 성인 지미지가 순간이동으로 그녀들을 구출하고, 공격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은 6우주의 보타모를 상대하게 된 오바는 연타로 보타모를 공중에 띄워 장외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이 2우주의 야드레트 성인 지미지는 시부주의 지르코르를 탈락시키고, 시부주의 오브니와 루발트는 소노반과 피콜로한테 탈락당하게 되면서 제10우주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위주의 디스포는 전투력 자체는 히트에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광속에 가까운 속도와 신기라고 할 수 있는 청력으로 히트의 시간 건너뛰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히트를 몰아붙이기 시작, 쿤시와의 협공으로 히트를 탈락시키려 하는데, 초사이어인 가스 상태의 50이 히트를 지원하면서 히트는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포의 공략법을 깨달은 히트는 디스포를 장외로 던져버리려 하는데, 디스포는 다행히 같은 팀의 쿤시에 의해 구해지지만 히트와의 동기어진을 노린 쿤시는 그대로 탈락하게 됩니다. 한편 선수들의 싸움법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던 무천도사는 미인계를 사용하는 4우주의 카웨이에 뭔가 이상한 욕망의 파워를 선보이며 스스로 시합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으며, 숨어있는 부적술사 다코리를 마봉파를 이용해 봉인해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이후 매순간 성장하는 변신 능력자 가노스를 상대로 기술의 완성도와 경험으로 전투력 차를 극복하며 최후의 힘을 짜는 에너지파로 가노스를 장외로 탈락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기력을 다해 쓰러지면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50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극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한편 6우주의 닥터로타와 싸우고 있던 소노반과 피콜로는 모든 공격을 반사시킬 수 있는 구슬을 사용하는 2우주의 프란과 저격의 스페셜리스트 하미라의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천진반이 사심권을 이용해 하미라와 동기어진으로 탈락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베지터의 갤릭포에 의해 닥터로타와 프란은 장외로 날아가며 탈락하게 됩니다.
제3우주의 개왕신은 지렌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마지카요를 보내보지만 지렌의 권합 한 방에 장외로 날아가 버리고 베지터에게 복수를 노리고 마게타와 함께 협공을 시작한 프로스트. 무천도사가 마봉파로 프로스트를 봉인하려 했다가 프로스트의 되치기에 베지터가 봉인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더 이상의 전투는 무리라고 판단한 무천도사는 최후의 힘으로 베지터의 봉인을 풀고 스스로 기권. 부활한 베지터는 예전처럼 멘탈 공격으로 마게타를 탈락시켜버렸습니다. 한편 오반은 제2우주의 야드레트 성인 지미즈의 능숙한 순간이동술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이어인을 쓰러뜨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프리저가 싸움에 끼어들어 지미즈를 잔인하게 괴롭히다 탈락시켜버리고 프리저는 프로스트와 연합 골든 프리저로 오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경계심이 풀린 프로스트는 프리저에게 풀파워 상태를 배우다 뒤통수를 맞고 탈락하게 됩니다. 오반을 공격한 건 프로스트를 속이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었죠. 한편 지렌을 상대하게 된 오공은 초사위인 블루의 개왕권 20배까지 사용했음에도 지렌의 상대가 되지 못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7우주의 멤버들에게 원기를 나누어 받아 원기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데 지렌이 원기옥을 받아치면서 오히려 오공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공은 지렌에게 패배하는가 싶었지만 위기의 순간 오공은 오히려 새로운 경지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의 극기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오공은 지렌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되었지만 오공의 무의식의 극기는 미완성일 뿐만 아니라 변신에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 본 실력을 내기 시작한 지렌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번엔 오공이 히트의 도움을 받아 탈락할 위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지렌과 한판 뜨게 된 히트는 시간 날리기, 패러렐 월드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보지만 지렌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렌이 반응하는 타이밍을 익힌 히트는 암살 기술로 지렌을 경기장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렌의 시간을 멈추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히트의 기술을 극복한 지렌의 힘에 히트는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오반과 피코로는 6우주의 나메크 성인 샤오넬과 피리나를 상대하기 시작했는데 4우주의 몬나를 상대하던 캬베는 초사이언트로 각성해 몬나를 탈락시키지만 골든 프리저의 공격에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초사이언 블루로 토포를 상대하게 되고 3우주의 보라레타, 코이츠카이, 판차를 상대하고 있던 오공 앞에 카리프라가 나타나 초사이언트로 변해 시비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소진되어 전투력이 떨어진 오공이었지만 오공의 격투가로서의 경험과 순간이동 등 다양한 기술에 카리프라는 밀리기 시작했고 케일까지 이 싸움에 합세하지만 이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공이 초사이언 3로 변하면서 케일은 다시 한번 폭주 모드로 날뛰려 하지만 카리프라 덕분에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된 케일은 오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이 초사이어인 가시 되면서 케일과 카리프라는 다시 오공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샴파에게 받았던 포타라로 합체 케프라가 되어 초사이어인 가세 오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타라로 합체한 케프라에 밀리기 시작한 오공은 케프라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는 위기의 순간 다시 한번 무의식의 극기가 발동, 초근접에서 에네릭이 바로 케프라를 장외로 탈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싸움을 지켜본 베지터는 카토 페스라를 두들겨 패 탈락시켜버리고 크리링에게 반해버린 이우주의 리브리아는 18호와의 싸움에서 실수로 같은 우주의 로즈를 탈락시켜버리고 18호를 탈락시키기 위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크리링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뜬 18호는 이를 극복하고 리브리안을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우주의 다른 멤버 자부토, 라반나, 자로이는 꼴같지 않은 변신으로 오공에게 달겨들었지만 17호와 18호가 합류하면서 별반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기압의 오공에 블루 에너지파의 3명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6우주의 나메크 성인의 융합체인 샤오넬과 피리나가 미스틱 오반과 피코로에 의해 탈락하게 되면서 2우주와 6우주는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반과 피콜로가 4우주의 투명인간 가미사라스와 산샤를 탈락시키지만 피콜로는 작은 벌레인간 다몬에 의해 장애로 떨어지게 되고 다몬은 17호와 50에게 탈락하게 되면서 4우주 역시 소멸해버렸습니다. 501행이 지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3우주가 일제히 501행을 향해 총공격을 개시하면서 비아라가 18호에게 탈락하게 되고 코이치카이, 보라레타, 판치아가 코이치 아레타라는 거대 로봇 전사로 합체하게 되면서 전황을 뒤집어 보려 하지만 오반과 50 그리고 베지터의 협공에 밀리게 되고 파파로니까지 코이치 아레타에게 융합하면서 아니라자로 변신해 압도적인 파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저와 협공으로 아니라자를 상대하던 17호가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18호가 대신 탈락하게 되고 17호가 베리어를 쓰면서까지 돌격해 아니라자의 동력로를 파괴하는 대활약을 펼치며 아니라자를 탈락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전사가 탈락한 3우주도 소멸당하게 되고 이제 남은 우주는 50의 7우주와 지렌의 11우주 두 우주만이 남은 상황.
그렇게 지렌과 오공의 2차전이 시작되려는 찰나 베지터가 난입해 지렌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고 오반과 17호는 토포를, 프리저는 디스포와의 맞짱을 뜨기 시작했는데 지렌의 근접전 패턴을 간파한 베지터는 무의식의 그 길이 흉내내며 지렌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렌은 사실 오공과 싸울 때 이상으로 베지터를 봐주고 있던 것으로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렌에 베지터는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지터의 궁극기 파이널 플래시에도 데미지를 입지 않은 지렌은 베지터를 한 방에 쓰러뜨리고 오공을 상대하기 시작했는데 전투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오공은 기원참 같은 잔기술로 지렌을 견제해보지만 압도적으로 강한 지렌의 잔기술 따위가 통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오공은 다시 한번 블루 개방권을 사용하고 다시 일어난 베지터까지 블루로 압제해 지렌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쪽에서 디스포를 상대하던 프리저는 골든 프리저로 변신했음에도 디스포의 초고속 모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오반이 디스포를 붙잡자 기회를 놓치지 않은 프리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리저는 토포와 대결 중인 17호를 지원하면서 토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궁지에 몰린 토포는 자신의 우주를 지키기 위한 정의를 버리고 파괴신의 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신의 힘을 사용하게 된 토포에 프리저와 17호는 털리게 되고 오공과 함께 지렌을 상대하고 있던 베지터에게까지 공격을 가기 시작했는데 토포의 압도적인 힘에 베지터는 점점 밀리게 되지만 토포가 가족과의 약속을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자 열받은 베지터는 토포로 능가하는 전투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뭐 화나서 힘 좀 주면 전투력 상승이요. 암튼 토포는 두 개의 파괴 에너지를 모은 초대형 파괴 에너지를 베지터에게 날리지만 베지터의 파이널 익스플로전의 위력에 토포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지렌은 진정한 힘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지렌의 진정한 힘은 혼자서 17호, 50, 베지터, 프리저까지 합산 협공도 분쇄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베지터가 최후의 힘으로 지렌에게 도전해보지만 이미 모든 힘을 소진한 상태. 오공에게 자신의 남은 길을 나눠주고 탈락하지만 오공 역시 얼마 가지 못해 블루 변신이 풀리게 되면서 탈락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순간 무의식의 극이 징조가 발동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이 상태로도 지렌을 압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오공은 스스로 눈을 감으며 모든 공격과 방어를 무의식의 흐름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무의식의 극기에 눈을 떠 지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렌 역시 숨겨둔 힘을 개방하면서 또다시 힘의 균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 신의 힘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리바운드로 극의가 해제되면서 오공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7우주 전사는 아직 프리저와 17호가 남아있는 상황. 프리저가 지렌을 상대하는 동안 17호가 베리어를 사용해 지렌을 가둔 채 자폭하면서 오공과의 싸움으로 약해진 지렌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저와 오공이 지렌과 함께 탈락하는 동기어진을 선택하면서 모든 전사가 탈락한 11우주는 사라지게 되고 자폭에서 살아남은 17호가 이 대회의 최후의 생존자가 되면서 7우주가 힘의 대회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남은 17호가 슈퍼 드래곤볼을 상품으로 받게 되고 소원으로 소멸된 우주들을 모두 복구시키면서 우주 서바이벌 힘의 대회편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 내용에 따른 전투력 정리였습니다. 뇌절을 거듭하다 보니 정신적 데미지가 엄청난 작업이었지만 드래곤볼 슈퍼는 지금도 만화책이 계속해서 연재 중에 있고 극장판들도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에 대한 전투력 영상을 앞으로 또 만들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뇌절을 거듭한 영상이라 항마력이 상당히 필요했을 텐데 수상한 아재의 드래곤볼 슈퍼 전투력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전투력 영상은 좀 자제해야겠네요. 정신건강에 너무 해로워서 말이죠.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롤이랑 슈퍼히어로가 나왔다고요?